서킷에서 오줌을 누는 남자, 인디언 5월 시승 행사 정보, BMW 정비 관련 이슈, 운행 중 시동 꺼졌는데 정비팀은 정비 거부.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은 합천에서 CF모터의 40NK를 타고 적교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합천댐 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이고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며칠 전 인제 서킷에서 하야부사 동호회 체험주행으로 알려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오줌을 쌌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 타다가 용변이 보고 싶어지면 화장실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일이지 그게 무슨 큰일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아니라 서킷에서 그대로 그냥 소변을 보신 것 같아요. 관련 사진을 제가 우연히 받았는데 혹시나 해서 모자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자면, 인제 서킷상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바로 옆에 서서 서킷 위로 소변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서킷에서 사람도 많은데 그냥 서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그대로 보다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든 사건이고,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은 모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체험주행 끝나고 7번 코너 진입 전에 코스상에 바이크를 세우고 코스 위에 소변을 보고 갔습니다. 정말 이건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고, 깜짝 놀랄 일이네요, 맙소사라든지 사무국에 제보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도 솔직히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바이크판 썰이라고 해도 양념을 너무 많이 치셨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참 처음 서킷에 갖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서킷에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서서 서킷의 소면을 볼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고속감이다, 바튬의 베스트에 가 있다, 15번 피트 앞에 바이크가 서 있다, 사람이 아니다 등등의 충격받은 분들의 카톡이 현재 보이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정말 충격이었고요. 일부 분들은 집단에는 퍼포먼스라고 그렇게 한 것 같다 라거나 서킷이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라는 등의 말도 있었는데, 글쎄요, 서킷 위에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꼭 룰로 정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상식인 걸까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서킷 오줌 갈기 레전드 사건이라면서 현재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라도 서킷에 가시면은 서킷 위에서 바이크를 멈추고 소변을 보시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시승행사 관련 정보입니다. 인디언에서 5월달에 시승행사 정보를 인스타에 올려주셨는데요. 5월 23일 금요일은 17시부터 22시까지 경산 반바리 카페에서 시승행사가 열리고, 5월 27일 수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는 이태원 전시장에서, 5월 30일 금요일은 18시부터 22시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 전시장에서 시승회가 열리고, 5월 31일, 6월 1일에는 평택 전시장에서 시승행사가 열립니다. 토요일에는 9시 반부터 18시 반까지 종일 개최가 되고, 일요일은 9시 반부터 15시까지 열리네요. 시승 가능한 차량은 101 스카우트, 치프 다크호스, 스포츠 치프, 퍼슈트 다크호스 등입니다. 화면 왼쪽에 지금 시승행사 사전 신청 바로가기 QR코드가 보이시죠? 화질을 좋게 하신 후에 일시 정지하시고 이거 QR코드를 폰 카메라로 대셔서 링크 타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바튬의 카페에서 BMW 모 모토라드에서 정비를 받았는데 죽을 뻔했다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튬의 똥파링님이 5월 18일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지난 4월경 경고등이 계속 뜨고 차대 볼트가 빠진 게 있어서 엔진 오일 교체 및 해당사항 수리를 위해서 BMW 모 모토라드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모토라드 직원분께서 바이크를 보시고 레귤레이터가 위치가 잘못되었다며 이대로 다니다간 오토바이에 불이 날 수 있다는 말을 하셨고, 이에 오토바이를 입고를 하고 나중에 출고를 받아서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 주행 시작부터 계기판에 경고등이 여러 들어와 있었고, 그럼에도 방금 수리를 마쳤으니까 별게 아니겠지 하고 달리던 도중 시속 100km 상황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 버렸다고 합니다. 4차선 큰 도로에서 달리던 도중 빠른 속도에서 시동이 꺼져서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제 입고를 위해서 모토라드로 재차 방문을 했는데 모토라드 측의 대응이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테스트 주행도 안 해보고 출고를 시켰냐는 질문에 직원분은 그걸 위험하게 저희가 왜 하냐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고,
계속 질문을 하자 저희가 2달밖에 안 되었고 보험이 없어서 테스트 주행은 못하고 2달밖에 되지 않아서 바이크도 탈 줄 모른다. 입사한 지 2달 돼서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BMW 모토라드인데 저 말이 사실이어도 고객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럽고 곤란한 대답이죠. 아무튼 계속 모토라드에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시동 꺼짐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도 모토라드 측에서는 자신들은 레귤레이터만 만졌다고 말을 하거나 2달차 직원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서 책임을 다소 회피하려 하는 자세를 보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분께서는 자꾸 변명하지 말고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가시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과장님이라는 분이 엔진 오일을 넣어드렸으니 오일값을 내고 가셔라, 레귤레이터 옮긴 거는 환불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과거의 엔진 오일 교체 비용은 이미 결제가 완료가 되어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계속 이야기는 진행이 되었고, 많은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시동을 걸어보지 않았다고 모토라드 측에서 말씀을 처음에는 하시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시동을 걸어봤다고 하셔서 언제 시동을 걸어봤냐 라고 물어보니까 오토바이가 입고가 되자마자 시동을 한번 걸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보통 정비가 완료되고 나서 마지막에 잘 되는지 체크할 겸 시동을 켜야 맞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고객과 모토라드 측의 긴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일단 일요일에 투어가 있다고 하셨으니 가져가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객분은 미쳤다고 이 바이크에 올라가겠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주세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등의 반응을 하셨고, 오랜 대화 끝에 결국은 모토라드 측에서 손으로 X 표시를 하며 얼굴 앞에 들이밀며 정비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모토라드 측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 한숨을 쉬며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비 거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모토라드 측 반응에 고객분은 저희가 원한 거는 원상복구, 대처에 대한 책임, 앞으로 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에 대한 대처, 이런 거지 환불이나 돈을 보상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아쉽다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한숨 또 한숨 쉬었어, 정비 거부하겠습니다 라면서 X 표시를 손으로 하며 얼굴에 들이밀고 뭐 그러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모두 고객 측의 입장에서 적으신 글이죠. 고객분께서 올리신 글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BMW 해당 모토라드점 측의 말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바튬에 올라온 저 글이 정말 사실이라면 모토라드 해당 지점 측의 고객 응대 및 정비 관련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BMW 모토라드 관련 이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 정비를 마치고 와이프와 함께 BMW 바이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바닥에서 계속 드그다다닥 하면서 이상한 끓기는 소리가 나서 앞브레이크로 바이크를 갓길에 세우고 아래쪽을 살펴보니까 뒷브레이크의 캘리퍼가 완전히 탈거가 되고 찢어져서 휠과 스윙함에 부딪히고 있더라 라는 글도 올라온 적이 있고, 예전에 모 BMW 호땡땡땡 모토라드에서 직원분이 수리를 위해 맡긴 손님의 바이크를 타다가 전손 사고를 냈는데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전시차를 주려고 하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 외에도 현재 모토라드의 저속 슬립 사고 후 정비를 하려고 공식이니까 입고를 한번 시켜보자 하고 입고를 시켰더니 카울 몇 개 깨진 걸로 전손을 시키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꾸 저희가 매입할 때니 신차를 내리시라는 말만 반복을 해서 그냥 바이크를 넘겼는데 차후에 슬라이더 갈려 나간 것만 제거를 하고 하소에 올린 것을 보고 참 씁쓸했다, 공식 센터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 하면서 그 뒤부터는 공식은 쳐다도 안 봤다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BMW 모토라드와 관련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클레임 글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BMW 모토라드가 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댓글도 보면은 일부 댓글은 대다수의 모토라드는 굉장히 친절했었다며 모토라드에 가보니까 친절하고 수리도 잘 해주시던데 저기는 도대체 왜 저러느냐 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BMW 시승회에 몇 번 참여를 하면서 직원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 봤는데 대단히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건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도로 고객에 대한 대처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소개드린 내용은 이번 사건을 겪으신 고객분의 입장에서 올린 글이고, 또 상호간의 대화를 7시간 넘게 오랫동안 하면서 다소 격앙되는 순간도 있고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7시간의 과정을 다 적을 수는 없어서 생략된 부분도 있고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적어 놓으셨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내용 보시는데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당 글은 바튬의 네이버 카페에서 모토라드에서 정비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으니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BMW 모토라드 정비 관련 이슈와 인디언 모터사이클 시승 일정 정보 및 인제 서킷 오줌 사건 등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참 살다 보면 믿기 힘든 일이나 상식을 파괴하는 것 같은 사건들이 의외로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센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요즘 자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의 바이크를 샀다고 해도 결국은 정비 소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타이어도 닳고 배터리가 나가고 브레이크 패드도 쓰다 보면 닳고 엔진 오일도 교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도 수리를 하러 가야 하는데 주변에 믿을만하고 정비 솜씨가 좋고 수리 비용도 덤탱이를 씌우지 않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가 동생이냐 공식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바이크 타기에 복받은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륜차 정비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어요. 아직도 막말로 아무나 들어와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한 분들도 적지 않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식센터에 무조건 가면 된다, 공식센터에만 가라 라고 하시는데, 제가 몇 년간 오토바이를 타면서 지켜보니까 공식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공식센터도 은근히 수리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새로 들어오신 분이 정비 과정에서 몇 가지 과정을 빠뜨리셔서 찐빠를 내는 일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를 오래 타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 들어온 젊은 주임님이 자기 바이크 정비를 보시면은 불안해서 옆에서 서서 지켜보시고 계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오바한다 라고 그냥 앉아 계시지 정비하는데 사람 부담스럽게 옆에 서서 왜 지켜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오히려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였고, 진짜 방심을 할 수가 없다. 평소에 보시던 사장님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신 분이, 특히 젊은 분이 엔진 오일 교체하고 배터리 교체하고 하시면은 괜히 불안해서 자꾸 보게 될 정도로 사건 사고가 자주 터지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솜씨 좋고 덤탱이 안 씌우는 좋은 수리센터를 공센이냐 동센이냐를 떠나서 빨리 밖에서 뚫고 꾸준히 한 곳만 이용을 하시는 게 안심도 되고, 정비 이력도 잘 남고 사장님도 제 차를 맨날 보시니까 문제 발생 시 파악이 빠르고 정비도 정확히 봐주시고 정비 이슈가 터지면은 책임을 바로 져주십니다. 본인이 만지던 게 터진 거니까 인정을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수리 중에 사용하지 않은 부속값이 청구가 되어 있는 걸 나중에라도 발견하면은 연락을 해서 그 금액만큼 계좌로, 그게 뭐 5,000원이든 16,000원이든 환불해주는 센터를 현재 다니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정비 비용이 설령 갑자기 좀 세게 나와도 그냥 수긍이 바로 되거든요. 이거 덤탱이 씌우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심적으로도 편안한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공센이든 동센이든, 즉 공식 센터든 동네 센터든 종류를 떠나서 좋은 센터 얼른 파악을 하셔서 한 곳에서만 꾸준히 정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사건에 오해가 있으면 얼른 빨리 풀리고 모든 게 원만히 잘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